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3번밖에 안 하니까 띄엄띄엄 보내요.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경매사령관 권리분석, 지금 권리분석 하고 있죠. 10강째 하고 있어요. 709강이고,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물론 이제 사용승낙서 이제 토지 공법과 관련된 것들 빼고 민법에 관련된 것들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차지권, 토지 임차권이죠. 그죠?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드릴 거예요. 빠르게요. 물론 이 강의로 부족합니다. 이 강의로 좀 부족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다 경매사령관 플러스 임차권, 또는 경매사령관 플러스 지역권 하면 쭉 강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고, 오늘은 경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총정리,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교재하고 불로소 교재는 판매 마감했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강의 교재 이렇게 판매했는데 지금은 교재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판매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한번 이메일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경매사령관 강의 교재 재판매할 생각 없냐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두 번째 나와셨는데, 참, 희한하네. 그죠? 참 희한합니다. 용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그냥, 문자 보내주셔서, 혹시 마감됐는데 판매할 생각 없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메일을 좀 돌리셨나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좀 이렇게 험한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요거를 아시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요. 오늘 이제 요렇게 할 거거든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법정지상권, 관습법, 토지임대차, 임대차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A라는 사람이 1990년도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등기를 못했죠.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1993년도에 매매나 또는 증여를 통해서 자기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93년도에 증여를 했어요. 93년도에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르다가 이제 그럼 이때 당시는 뭡니까? 이때 당시 이 건물은 미등기잖아요. 소유자 그죠? 미등기죠. 그러면 이 B는 매매니까 그죠? 매매 또는 증여 그죠? 강제경매 그런 것들은 뭡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임의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분할 게 뭐냐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법정지상권 헷갈려 하세요. 근데 법정지상권은요, 말 그대로 토지가 A, 건물도 B였는데, 아니 A였는데 이게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주가 B 이렇게 A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증여 또는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증여죠. 또는 압류를 통한 강제경매. 그죠? 압류를 통한 강제경매 시에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구분의 시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구분의 시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럼 뭡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매 증여를 했으니까. 그죠? 매매 증여로 이쪽으로 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죠? 누가 제 얘기를 하나? 귀가 간지럽네?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서, 물론 이때 당시에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C가 낙찰을 받고, 그죠? B는 뭡니까? 지금 현재 여전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자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숙제를 낸다고 했죠. 퀴즈를 낸다고 했죠. 이거 맞추면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이 B는 건물은 매각 제외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분은 법정지상권은 인정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어요? 여기 헷갈리나요? 동일인이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그런데 뭡니까? 등기가 안 돼 있죠,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었죠. 등기가 안 돼 있었죠. 그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취득을 하는 걸로 봐야죠, 일단은요. 그죠?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려면 뭡니까? 등기를 요하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몰라요? 그럼 이전에 이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죠? 왜? 매매를 통해서 또는 증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넘어왔으니까. 미등기지만. 그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가지고 지금 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뭡니까? 기간이 있는 거죠. 기간이 있죠.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든 지상권을 유추 적용하게 돼 있어요. 법률에. 그죠?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의 법률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미 이 사람은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최장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얼마인가요? 30년이죠? 그러면 1993년이니까 2003년, 2013년, 2023년 2023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죠, 이미. 그죠? 그러면 이 낙찰자한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요? 여기까지 안 배우신 분들은 학원 헛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학원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매학원을 4, 5년, 5, 6년 다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고. 여기까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존속기간이 있죠. 지상권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30년, 15년, 5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최장 3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끝났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요하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하려면. 그럼 등기 됐습니까? 안 돼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이해 가시죠? 자,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옛날에 했던 거 보시고, 자,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민법의 규정에 보면 제가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경매하고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듣도 보다 보단 얘기를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또는 기본 교재에 있는 일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자, 민법에 보면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자,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내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또는 수목, 공작물 또는 건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임목등기라고 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수목까지 타인의 토지에, 이게 토지가 A야. 위에 건물이라든가, 그죠? 공작물이라든가 또는 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상권을 설정하죠. 여기다 지상권을.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뭡니까? 존속기간이 있죠. 존속기간 15년, 30년 또는 5년.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볼게요. 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283조에 보면, 그죠? 지상권자가 내 건물을 매수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거절해버렸어. 아, 나 못해 라고 하면, 아니 지상권자가, 그죠?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나 이 건물이 있는데 당신 토지를 더 사용할 거야. 내 건물이 아직도 좋고 그러니까 뭐 잔존 연수도 남아 있고 하니까 내가 더 사용할 거야. 라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그냥 쫓겨나야 됩니까? 아니죠. 그 지상물에 대해서 현존하는 가치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당신이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졌는데 당신이 그럼 내 건물 매수해줘 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다 알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 그죠? 모르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 지상권자가 있고요. 지상권자가 여기다 건물을 쳤어. 건물을 쳤어. 그래서 어떤 사정으로 해서, 물론 건물에도 다 같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토지 소유자는 A, 이 건물 소유자는 B야. 그죠? 지상권자가 B니까 B가 건물을 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까? 때를 부숴야 돼요? 때를 부셔야 됩니까?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건물을 혹시나 일부를 또다시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가지 말고 자, 이 건물을 이 건물이 경물에 나왔어. 토지 소유자한테는 이 건물이 불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 아니죠. 정당하게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면 이 낙찰을 받았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나요?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 하나 하고, 자, 그럼 차지권이 있어요. 밑에 차지권이 있습니다. 차지권,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차지권,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게 사유로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는데 경매로 나왔어. 그럼 이 건물은 철거입니까? 존치입니까?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존치를 해야 돼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지상권, 여기는 지상권이고 여기는 차지권이에요. 그죠? 지상권하고 차지권이라고요. 차지권은 건물이 나왔잖아요. 건물이 경물에 나왔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이런 물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차지권이 성립되는 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차지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면 되죠? 차지권은, 토지 임대차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토지 임대차 계약서겠죠. 그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었으면 이 건물을 B라는 사람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으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무허가 위반 건축물을 가지고 차지권을 얘기한다? 그것은 하수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차지권을 논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건요. 차지권의 성립 요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은 존치하고, 그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차지권자가 지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 못하고 때려 부셔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어도 아주 큰 거 배우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사령관 차지권, 경매사령관, 이제 법정지상권 그런 것 치면 연관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 중에 자세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이 있어요. 그죠? 여기 280조에 보면 존속기간이 있거든요. 30년, 15년, 5년로 정해져 있는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유치 적용되는지 적용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0년이라는 시간, 이게 이제 경관 건물이라고 합시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은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미등기 건물을 양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이 건물을 등기를 했어야 돼요. 등기 안 했죠? 그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학원에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 강의 들으면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엄청나게 헷갈린다고요. 자,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지권을 얘기했는데, 차지권, 토지 임대차 차지권이죠. 민법 6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반드시. 그죠? 임대차 계약서하고 건물의 보존 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없으면. 무허가 미등기에는 차지권이 인정돼요? 경매물건을 딱 보다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야. 근데 그거 차지권을 또 막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야, 이건 공부가 엄청 덜 된 분인데? 속으로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니, 차지권 인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보세요, 똑똑.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 논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보다 후순이면 반드시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지권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건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 있죠?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토지의 지상 또는, 그죠? 토지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토지의 지상. 잠깐만, 뭐야? 토지의 지상 또는 토지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민법 289조에 나와 있어요.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옛날에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선하지, 고압선이 지나가는 거죠.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는 건물 못 집니까? 건물 질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지상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지상권자하고 합의를 보면 다 지을 수 있어요. 선하지 밑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고합선 그런 데 밑에는 전자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 싸게 사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모두 나쁜 땅이다? 아니죠? 저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가 모두 다 나쁜 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응?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야, 그걸 저장을 안 해버렸네.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은 대부분 그런 거죠. 그죠? 이제 가스관, 송유관, 지하철, 철탑. 그죠?
가스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죠?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가스관이 일부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또는 송요관이 이렇게 일부가 지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대. 그래서 또 토지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어디를 지나가냐에 따라 다르죠. 이 송유관이나 가스관이나 뭐 철탑 또는 지하철은 뭐 서울 시내 도심에 가면 다 뭐 지하 위에 다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런 땅도 다 나쁜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토지를 보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있죠? 지역권. 우리가 경매에서 지역권이 중요한 건 뭡니까? 지역권. 통행지역권을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잖아요. 통행지역권을. 그죠? 물론 용수지역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권도.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 논하고자 하는 것은 통행지역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역시 제가 강의를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에다가 박영춘 플러스 지역권 또는 박영춘 플러스 요역지, 승역지 그렇게 치시면 제가 녹화했던 영상들이 쭉 나올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들은 뭐 몇 가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지역권은 어떤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고 A 토지가 있고 이게 이제 B 토지가 있어요. 그죠? 이게 A 토지, 이게 B 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그러면 A 토지는 맹지잖아. 이게 맹지죠? B 토지는 맹지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A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물론 이 사람 토지를 이만큼 사서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도 있지만 그죠?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만큼 지역권을 설정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에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도로를 우리가 요청하는 땅이잖아요. 요청하는 땅. 이게 바로 요역지. 그죠? 이건 토지의 도로를 승낙한 땅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이 토지가 바로 승역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 강의 보세요. 등기부 보면 토지 등기부에 보면 지역권에서 승역지 또는 요역지 안에 보면 목적이 통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권에 통행으로만 막연히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토지 등기부에 뭐라고만 돼 있냐면 통행으로만 돼 있어요. 통행으로만 되어 있어요. 또는 통행 지역권으로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땅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 못합니다. 여기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에다가요. 본 승역지는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 제 전 강의 보세요. 그렇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토지 지역권에 등기부에 통행이나 또는 통행 지역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걸로만 가지고는 건축을 여기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기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기상권 뭐 이건 제가 수없이 귀에 피가 나도록 설명했으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존속기간이 있다. 존속기간.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가 있다. 법정기상권도. 소멸시효라고 해서 좀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법정기상권에 존속기간은 있다. 또 관습법상의 법정기상권에 존속기간도 있다. 이거와 차이는 뭔가요? 법정기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게 법정기상권의 성립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은 뭡니까? 여기 있네.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공매. 우리가 경매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공매죠?
공매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어졌다. 그래도 이것은 관습법상 법정이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막연히 뭐 성립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딴 거 따지기 전에 학원에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건물과 토지가 몇 년도에 있었냐 그걸 보라고요. 그걸. 그리고 중간에 한번 매매가 됐냐 아니면 경매로 한번 나왔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일전에 경매 실제 사례인데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 딱 녹화를 하다가 이제 내렸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971년도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어. 1971년도에. 그런데 이게 1972년도에 매매가 됐어요. 당연히 이것은 미등기 무허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금 쭉 지나서 2024년에 이게 경매가 됐어. 토지가 2024년에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1972년도에 뭡니까?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권리자죠. 그러면 이 권리자가 지금 몇 년이야? 5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30년 지난 때 이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한다고요. 처음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이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갖다 제가 공개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 블루오션 교재라든가 다 있습니다. 교재. 자,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해. 토지 소유자고 일단 그것은 하수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수들 중수들까지만 그까지 얘기해요. 진짜 완전 초고수들은 그런 거 그래?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때 그랬잖아요. 법정지상권, 관세법정지상권 100% 깨진다. 100% 깨져,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그죠? 100% 깨진다니까요. 안 깨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그린벨트, 그죠? 그린벨트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물이 있다면 때려 부셔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그대로 수리해서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런 것도 막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 이거 관세법상 법정이상 성립 안 돼. 법정이상 성립 안 돼. 때려 부숴버려. 그래버리면 거기다 집도 못 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한번 쓰겠습니다. 좆되는 거예요. 그죠? 상황마다 토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민법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경매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민법만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100% 2년 안에 3년 안에 다 경매 그만둡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거. 왜? 민법은 공부해봤자 그게 그거거든. 뭐 배당 제가 최근에 배당 많이 해드렸죠. 몇 번 했죠. 기초 강의 해드렸죠. 대학령, 뭐 우선 변제권, 재우선 변제권, 뭐 배당까지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민법만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돈 못 벌어요. 저 죽었다 깨나도. 물론 버는 사람도 있죠.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벌죠. 그죠? 뭐 아무나 찍으면 버니까. 그렇지만 요런 것들.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왔지? 어쨌든 뭐 요것은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를 통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거죠. 저당권 있어야 돼요. 관세법상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뭐예요? 이게 압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압류. 그죠? 압류,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워낙 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서 다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존속기간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 역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큰 돈을,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박하게 뭐 2, 3억은 벌 수 있는 이게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 다음에 토지 임대차, 차지권 이거 설명해 드렸죠? 그죠? 토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강의가 오늘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분명히 들으세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박영춘 지상권 또는 박영춘 플러스 구분지상권 또는 박영춘 플러스 지역권, 박영춘 법정지상권,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박영춘 뭐 이렇게 아니면 경매사령관 치도 되고
그렇게 이제 박영준 치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치셔서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권리 분석 또는 이제 그 민법에서 권리 분석 지금 제가 10강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경매 했을 때 맞닥뜨려 줄 수 있는 걸 한 방에 정리해 드렸어요.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경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밑에 뭐 제가 주저리주저리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관습법상 법정기상권과 법정기상권이 만났을 때, 이건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 30강 이전인가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그리고 저기 법정지상권과 지분경매가 만났을 때 18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죠?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는데 지분이야. 이게 또 토지가 지분이든 건물이 지분이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막 헷갈려가지고 이제 머리 지진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이건 기본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고, 이건 요약본이에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것만 캡처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해가 되는지. 그죠? 어쨌든 간에 좀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서머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가압류 가등기, 그 다음에 뭐 1, 2차 경매, 뭐 이제 그런 것들 한 3강 정도면 권리 분석은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은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경매는 이 권리 분석이요. 저는 한 이 정도도 안 된다고 봐요. 이 정도. 20%도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는 다 실무적인 거고, 그 다음에 공법적인 거예요. 토지 공법이에요. 공법은 법이요. 제가 지금 700 몇 강 했는데, 공법의 법률은요, 우리가 경매하면서 알아야 될 거, 돈 벌려면 알아야 될 게 한 70여 가지 돼요. 70여 가지 법률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법률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70여 가지 법률을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정리하셨다가, 그 안에서 움직여요, 다. 이 기본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안에서 모든 공법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만 정말 한 2번 정도만 반복하셔도, 그리고 한 달, 2달 정도면, 여러분들 정말 진짜 선수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서투르지만, 강의도 잘 할 수 있고, 책도 팔 수 있어요, 나중에요.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권리 분석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이거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간단하게 넘어가도, 그죠? 다른 학원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